제8절 작물죄입니다. 자, 예를 보면 작물이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의해서 영득한 재물을 말하고 이러한 범죄들을 작물범에 대해서 본범이라 부른다고 했는데 여기서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보면 여기 A가 있습니다. B가 있습니다. A가 시계를 갖고 있습니다. 즉 A는 시계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B라는 자가 이렇게 훔쳐오죠. 몰래 훔쳐오면 B는 절도가 됩니다. 그쵸? 또는 B가 A 시계를 뺏어오면 강도가 되고요. 사기치면 사기가 되고요. 공갈쳐서 뺏어오면 공갈범이 됩니다. 그쵸?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비위지칙을 공부한 거예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등을 공부한 겁니다. 이 비위주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걸 퉁쳐서 한마디로 뭐라 부르냐면 본래의 범죄, 본범이라 부릅니다. 본범. 즉 B는 본범인 겁니다. 그런데 이 B가 C라는 사람과의 합의하에 이 훔쳐온 물건을 건네줍니다. 그랬을 때 C는 작물범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작물범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일단 개념부터 정리를 해두세요. B는 본범, 그리고 이 훔쳐온 물건을 C한테 건네주면 C는 작물범.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교재를 와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작물이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의해서 영득한 재물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들을 작물범에 대해서 본래의 범죄, 본범이라 부른다. 자, 됐죠? 그리고 작물죄는 재물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재물죄입니다. 그리고 작물죄는 미수처벌정이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됐죠? 자, 성격 갑니다. 성격. 자, 1번 보시면 본범에 의해서 행해진 위법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본범을 비호한다는 성격도 있고 또는 사후 종범, 사후에 관여한다고 해서 사후 성범적 성격도 둘 다 갖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2번입니다. 그러나 작물죄는 범군과는 독립된 범죄입니다. 독립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도 제8절이라고 해서 작물죄를 따로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독립된 범죄이고 공범이 될 수는 없다. 형법은 실제로 작물죄를 기출된 적이 있는데요. 작물죄를 절도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가 아니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절도죄는요. 법정형이 적으세요. 6년 이하입니다. 6년 이하. 그러나 작물죄는 밑줄 그으시고 7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훔쳐오는 놈보다 그러니까 왜 작물죄를 절도죄보다 무겁게 처벌할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금괴를 훔쳤다고 한번 해볼게요. 금괴를 훔쳤어요. 근데 그 금괴를 두꺼비 같은 금괴를 훔쳐왔는데 그거를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팔아야. 근데 그거 어떻게 팔 거예요? 일본에 넘기거나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훔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질이 작물아비가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도범이 훔치지 않으면 작물범이 꼬드기죠. 야 이놈아 너 왜 안 훔쳐오냐? 그러면서 일제 드라이버를 막 사주잖아요. 그런 판례도 있었잖아요. 라고 했을 때 이 뒷배를 봐주는 자가 오히려 더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죄질이 그래서 작물아비가 절도죄보다 형량이 무겁다는 것이 기출 2번인가 3번인가 됐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본질을 볼 텐데 최근에는 이 본질에 관련된 부분도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노트를 펴볼게요. 자 여기서 이 B라는 본범과 C라는 작물범이 있는데 이 작물범은 본범과는 독립된 범죄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작물범은 왜 처벌될까? 이런 말, 왜 처벌될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악설은 추구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추구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 보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 그림을 보시면 A라는 소유자가 자기 시계를 도난당했잖아요. 도난당했죠. 그래서 그 물건을 B가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을 때 A가 B한테 찾아가서 야 이놈아
내 시계 내놔. 왜 내 시계를 네가 훔쳐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A는 B에게 반환 청구, 즉 소유권, 내가 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해서 물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추구권이랍니다. 그런데 이 B가 갖고 있는 물건을 C에게 넘겨버렸잖아요. 넘겨버렸을 때는 이 A가 당장 내 물건을 훔쳐간 놈을 내가 어렵게 해서 어떻게 찾아냈는데 그 물건이 손을 타서 또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제3자인데. 넘어가게 되면 나는 그 내 물건이 지금 누구 손에 거쳐서 누구에 가 있는지를 그만큼 발견하기가 어렵잖아요. 즉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그만큼 행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때문에 즉 여기 나와 있죠. 즉 피해자인 A 입장에서 봤을 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를 추구하는 것이 그만큼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곤란해진다는 측면에서 C라는 놈을 처벌해야 된다. 이것이 추구건설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교재를 가볼게요. 자, 추구건설 나와 있습니다. 본범의 피해자, 즉 A죠. 점유 상실한 재물에 대해서 사법상 추구, 회복하는 것을, 즉 민법에 의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데에 작물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가 바로 추구건설이 되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게 되면 따라서 사법상 추구권이 없다면 작물성은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추구권이 있다면 작물성은 여전히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예를 보시면 불법어린 급여물 있죠. 자, 불법어린 급여물은 우리 공부했죠. 횡령죄, 사기죄 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불법어린 급여물은 추구건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물이 아닌 거예요. 작물이 아니다. 물론 시효가 완성된 것도 또는 대체 작물도 작물이 아닌 거예요.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노트를 봐볼게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유지설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유지설. 이 말은 좀 길어요. 자, 다시 한번 기본설을 가보시게 되면 위법 상태가 나와 있죠. 위법 상태 유지설인데 제목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버리면 그냥 유지설만 남는 거예요. 되시죠? 자,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와보시면 유지설은 뭐다? 위법 상태를 유지한 견해다는 것인데, 자,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B가 훔쳐온 물건을 C라는 놈과 합의하에 물건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넘겨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위법 상태를 B와 C의 합의하에 물건을 건네줬다. 이것이 유지설입니다. 즉 나쁜 놈끼리 합의하에 넘겨준 것. 앞에서는 추구건설은 피해자 입장에서 본 것이 추구건설. 범죄인들끼리 합의하에 넘겨준 것이 유지설. 됐죠? 그래서 범죄인 B씨끼리 합의하에 즉 넘겨주었기 때문에 위법 상태가 여전히 C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B를 또 처벌해야 되지만 위법 상태가 C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C도 위법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처벌됨이 마땅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유지설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와서 보시면 볼게요. 자, 위법 상태를 본범과의 합의하에 유지, 존속하는 데에 작물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다. 내용을 보시면 이 작물이 되려면 이 견해에 따랐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합의하에 유지가 되고 있다면 설령 반환 청구권이 없다 할지라도 작물이 된다는 견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를 보시면 불법어린 급여물은 두 사람이 합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어린 급여설은 작물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윗견해처럼 똑같이 작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추구건설과 유지설 사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예를 잘 보시라고요. 불법어린 급여물, 시효 완성물, 대체작물 세 가지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게 뭐야?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즉 추구건설에 따랐을 때는 작물이 아니지만 유지설에 따랐을 때는 이 불법어린 급여물은 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시효 완성물이나 대체물은 잘 안 나오고요. 불법어린 급여물인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이 과거에 사법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 기출 문제집 말고 600제가 보면 이 기출 지문이 수록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면 추구건설 유지설 그림 나와 있죠? 이 부분입니다. 불법어린 급여물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추구건설은 작물로 보지 않지만 유지설은 작물로 본다. 나머지는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 불법어린 급여물을 갖고 시험에 나올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있어요. 기본서에 있습니다. 작물을 절치나 갈치를 해왔을 때 추구건설과 유지설에 따랐을 때의 죄가 달라요. 죄가 다릅니다. 추구건설에 따랐을 때는 작물을 이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 보세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요 B가 물건을 훔쳐왔잖아요. 훔쳐왔죠. 근데 C라는 자가 이 훔쳐온 물건을 자기가 이렇게 훔쳐오는 거야. 이렇게 훔쳐오는 겁니다. 절도를 해오는 겁니다. 그럼 봤을 때, 자, 추구건설에 따랐을 때는 추구권 행사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합의하에 이 물건이 넘어갔든 C가 합의 없이 물건을 훔쳐갔든 어쨌든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건을 찾기가 내 물건 찾기가 더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합의하에 넘어갔든 아닌 것에 넘어갔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작물성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추구건설에 따랐을 때 이 C라는 사람이 작물을 훔쳐가거나 갈취해 갔을 때에는 작물죄가 된다 안 된다? 작물죄가 성립을 한다 이런 말이죠. 물론 절도했으면 절도죄, 갈취했으면 공갈죄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작물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한 번 했죠. 행위는 한 번 했는데 그 행위가 두 가지 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경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지설에 따랐을 때는 합의가 없죠. 합의가 없잖아요. 자, 이 그림 보시면 물건을 훔쳐왔지 합의가 없잖아요. 합의가 없기 때문에 작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작물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지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례에 있어서 절도와 강도만 될 뿐이지 절도와 공갈만 될 뿐이지 합의가 없기 때문에 작물죄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요 사례가 뒤에 나오는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 추구건설을 취하고 있지 않고 유지설에 따라서 절도죄나 공갈죄만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여기에서는 요 사례에서만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와볼게요. 자, 우리 판례 입장 방금 말씀드렸는데 요 사례에서만 우리 판례가 유지설을 취하고 있다. 나머지는 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안 그렇고 나머지는 우리 판례가 추구건설과 유지설을 짬뽕해서 결합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결합설 나와 있죠? 결합설이 오늘날의 다수설이자 판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